자, 실무수행평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평가는 반드시 이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을 꼭 읽고 시험을 꼭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읽고 시험 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꼭 읽고 시험 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에 보시면은 뭐 거래처 등록 조회, 뭐 계정과목 조회 등록 조회, 거래처 원장 조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찾아봐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거래처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거래처 매입 관련 거래처는 한 건이랍니다. 카드 거래처 한번 볼까요? 자, 매입 관련 거래처가 한 건인가요? 아니죠? 10건인데요? 엄청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5건인데요? 매출이 한 건이네요? 아, 근데 1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는 뜻인 거죠.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일반거래처 131번. 월드유통의 대표자는 박민규랍니다. 313번 볼까요? 저기가 못 찾겠으면은 컨트롤 F를 찾아보세요. 안 되네. 있나? 이 회사가? 아, 있네. 월드유통. 아, 있구나. 자, 그러면은 대표자는 박민규랍니다. 아니죠. 김유민 돼 있죠. 대표자는 김유민 돼 있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금 종류가 당좌예금인 거래처는 5가지다. 금융거래처를 한번 볼까요? 예금 종류가 당좌가 5가지로 되어 있다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 당좌 1. 나머지 보통, 차입. 5개랍니다. 아니죠. 보통이 5개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죠. 그래서 당좌예금 거래처는 5곳이 아니고 한 곳이죠. 이렇게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꿨던 유경문구에 대한 얘기고요. 101번은 우리가 아까 문제 1-1번에 입력을 했는 내용입니다. 담당자 메일 주소가 happy.b36524.com에다가 이거를 이제 블루29. 네이버.com으로 우리가 변경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해당하는 문제 관련은 문제 1-1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정가입 및 조회 등록에 대한 조회입니다. 자, 계정가입 및 조회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판매 촉진비인데 이것도 컨트롤 F로 이용을 해서 850번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럼 판매 촉진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표준코드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표준코드 입력해 놓은 거 있죠? 091 요거에 대해서 자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091 광고 선전비, 즉 판매 촉진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입력을 했던 1-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한번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표 장부 입력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반기 1에서 6월달 중에 선수금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거 찾아주세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계정 과목은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여기서 이제 잔액이 증가한 거래처가 아닌 것은 찾는다면은 정답은 한류문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류문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한류문구인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금하고 반환시켰기 때문에 이제 증가한 거래는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했던 문구세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구세상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었고 문제 2-5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계약금으로 선수금을 받는 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가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분계장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자 거래에서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랍니다. 자, 분계장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번호는 0599
역삼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059002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정답이 되지 5900 하면은 다 틀려요. 그래서 아까 위에 유의사항이 제가 입력을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05900에 대한 얘기고요. 24번에 대한 문제는 문제 3-6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학기장 시산표 조회입니다. 자, 한번 학기장 시산표 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미지급금에 자, 한번 밑에 보시면은 부채 쪽에 있으니까 미지급금에 자, 클릭을 하고, 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른쪽 칸에 보시면 되죠. 68336-6402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미지급금에 입력을 해 놓은 게 어떤 거냐면은 아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스마트 광고 국민카드에 대해서 아마 입력을 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맞네요, 통신비. 그렇죠, 통신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월 12일자에 우리가 아까 통신비 관련을 해서 아직 미지급한 거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을 해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68336-6402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68336-6402 정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 아마 2-3번인가? 아까 일반 정보 입력하는 문제 있죠. 통신비 관련하는 문제에서 이걸 입력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학기장 시산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까지는 똑같은 데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말 예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예수금 잔액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966,000원이 정답이 됩니다. 예수금에 자, 클릭을 해서 자, 얼마냐면은 966,000원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입력을 했는 게 아마 요거일 거예요. 3월 10일자 거. 우리 예수금 납부한 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급여 입력은 하지는 않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입력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거래가 되겠고요. 그래서 잔액은 966,000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 잔액은 966,000원이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 2-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계자 시산표, 자, 12월 31일자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잔액은 얼마냐면은, 72520-9401입니다. 72520-9401이고, 근데 사실 현금에 대한 내용은, 문제 2번에 한번 나온 바가, 아니라, 문제 2번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문제 3번에도 한번 나왔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한다고 하면은, 72520-9402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520-9401이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17번에 대한 문제는 문제 2번과 문제 3번 쪽에서 아마 2-1번하고 아마 3-1번 쪽입니다. 거기 현금으로 전부 다 이제 출금이나 입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72520-9402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8, 19, 20번은 재무상태표에서 자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자 18, 19, 20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여기에 재무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자,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비유동자산 쪽에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품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장부 금액은 항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이 금액을 반영된 거를 확인을 꼭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 48077-613입니다. 48077-613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비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한 바가 아마 있을 건데 여기 12월 1일자에 아마 입력을 했을 거예요. 제가 품목을 요새 잘 안 적는 편이라
원래는 예전에 품목을 좀 적어놨었는데 지금 품목을 지금 잘 안 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2월 1일자에 우리가 입력했던 12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상각 무계획은 아마 어쩌어쩌 했겠지만 우리가 직접 입력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542 387만큼 빼면은 480776132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품에 대한 문제는 문제 3번에서 우리가 입력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 단기 매매증권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12월 말 잔액을 찾는 거니까 똑같이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보고, 자,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입니까? 160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왜냐? 왜 1600만원이냐면은, 우리가 투자했는 금액이 아까 200주에 그 7,5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주에 7,500원에 해가지고 1,500만원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를 평가를 해보니까 1,60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이렇게 해서 이제 1,500만원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익이 아까 100만원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평가이익을 처리를 하면서 이제 단기매매증권의 가치는 올랐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만원만큼 올랐으니까 1600만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16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9번에 대한 내용은요, 문제 4-1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놨던 단기매매증권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12월 말 이익잉여금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익잉여금 금액 중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문제이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문제는 얼마냐면은 831-682-756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왜 이 정답이 왜 4번이냐면은 우리가 입력을 했던 문제 2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그 다음에 문제 4번, 요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지만 사실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뭐 제가 57회차 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를 꼭 맞추기 위하여 앞에 있는 부분을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다 맞추면 좋긴 하지만 이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감에 공부를 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 문제는 희생해도 괜찮은 문제라 여러분들의 목표는 100점짜리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고 70점만 넘으면 다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70점 이상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보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다고 붕괴를 너무 많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